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피르키예가 오스만 제국 시절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절대 권력을 위해 황실에서 벌어졌던 황과 형제들 간의 사륙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해요. 과거 세상의 많은 왕권 국가에서 왕이나 황제의 자리에 앉은 자는 권력 유지와 권력 침탈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친형제나 이복 형제들을 살해하거나 억지 자살을 유도하는 등의 잔인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중국 진나라 시절 시형제의 아들 이세왕제는 자신의 17명이나 되는 형들과 수많은 누이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황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거의 대부분 어느 한 황자나 왕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들이었고, 왕이나 황제가 바뀔 때마다 전통적인 관습이나 성문화된 법을 적용하여 공식적으로 행해진 국가는 없었으며, 황제가 황실에 친 이복 형제들을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관습과 법령에 따라 잔인할 정도로 남김없이 살해해버린 경우는 오스만 제국이 유일했다고 할 수 있죠. 오스만 제국에서 황제, 즉 술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자가 자신의 형제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잔인한 행위가 나오게 된 것은 오스만 제국 제7대 군주였던 마호메트 2세 술탄 때부터였습니다. 마호메트 2세는 1444년 무라트 2세가 아들인 그에게 술탄 자리를 물려주어 1446년까지 술탄으로 있었으나, 내전 상황에서 아버지 무라트 2세가 내전 종식을 위해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승리 후 아들인 그를 퇴위시키고 다시 술탄 자리에 앉았으며 1451년 그가 사망하자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모든 형제들을 살해해버리는 비극적인 행위가 시작되었고, 결국 마호메트 2세에 의해 법제화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전에도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이라는 최고 권력 자리에 앉기 위해 형제를 살해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술탄인 자신에게 항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지 모든 친이복 형제들을 몰살시키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 중 적지 않은 술탄들의 성 정체성이 정상적이지 못했고, 특히 제1대 술탄이었던 오스만 1세의 성 정체성은 양성애자였지만 호모에 더 가까워 하렘의 여인들 중 그와 잠자리를 하여 성운을 입은 후궁이 10명 이내였을 정도였는데, 제7대 술탄인 마호메트 2세는 그보다도 훨씬 심한 양성애자였고, 그의 성생활은 남녀를 전혀 구별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호메트 2세는 1446년 아버지 무라트 2세가 다시 그를 폐위시키고 술탄 자리에 앉아 1451년 사망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술탄인 아버지가 있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마니사에서 정신없이 남색과 여색을 가리지 않고 섹스에 빠진 색정에 물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술탄의 화려한 자리에서 밀려난 공허함과 그 생활의 그리움을 이기기 위해 마호메트 2세는 예쁘장하게 생기고 어려 보이는 남자들을 찾아내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였고, 동시에 아름다운 미녀들 역시 궁으로 불러들여 여성화된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을 함께 같은 침실에서 번갈아가며 섹스를 즐길 정도로 난잡한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성생활과 난잡한 생활을 하던 마호메트 2세였지만, 오스만 제국에선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권을 동서양대륙의 확실한 영향력으로 자리매김한 위대한 술탄으로 대접받고 있기도 하는데, 그는 첫 번째 술탄 자리에서 퇴위당한 후 양성애자 노릇에만 열중하는 생활 중 아버지 무라트 2세가 1451년 사망하자 그동안의 난잡한 생활을 졸지에졌고 동생을 살해해버리고 술탄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술탄이 된 자는 형제를 모두 죽인다는 법규를 만드는 시발점의 술탄이 되죠. 마호메트 2세가 동생을 죽이면서 재차 술탄의 자리에 오른 행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라면 형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왕조에서 저질러졌던 행위 중 하나였고, 심지어 자식을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해 나갔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조에서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쥐었던 행위는 단발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오스만 제국의 마호메트 2세는 술탄에 오른 후 국가의 안정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술탄이 된 자는 반드시 이복 형제는 물론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낳은 친형제라 할지라도 모두 죽여야 한다는 법을 성문화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 법령에 의해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형제들을 몰살시키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계속했기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술탄에 오른 자가 형제들을 살해해버림으로써 이어지는 술탄들은 역동적으로 제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후계자를 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낸 사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이 법령을 집행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술탄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잡은 자가 실권을 강화하고 많은 이복 형제들의 권력욕을 뿌리 뽑아버리기 위하여 형제 살해를 합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마호메트 2세 이전까지는 술탄의 모든 아들은 누구나 다음 술탄이 될 자격이 있었고, 키르크 전통에 따라 12살이 넘으면 이들 왕자는 각기 수도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행정구역에 보내져 차기 지도자 과정을 익히게 하였는데, 이런 시기에 술탄이 죽으면 가장 먼저 수도에 도착한 자가 차기 술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은 그야말로 전통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술탄이 죽고 그 자리를 계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커다란 내분으로 혼란과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었고, 결국은 모하메트 2세가 법제화한 형제 살해 의무를 집행하며 일어나는 비참한 상황보다도 더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으며, 여기에 더하여 술탄이 되려는 자들과 연결된 이권 소유자들 가운데에서는 더욱 큰 혼란이 생겨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오스만 제국의 형제살해 법령과 이런 전통이 나름 이유 있는 것이고 또한 필요 불가결한 행위라고 받아들였었으며, 실제로 몇 대에 걸쳐 예외 없이 실행되기도 했지만 정치권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가 지나치게 야만적이고 잔인하다는 여론 역시 강하게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무라드 3세가 죽자 28세인 메흐메드 3세가 즉위하였는데, 이스탄불의 궁전에서 축하연이 벌어졌고 어린 동생 19명은 술탄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축하를 하고 있었으나, 메흐메드 3세는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기에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는 동생 모두를 왕족이나 고관대 작은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전통에 따라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인 처형 집행자들을 시켜 그들 모두를 비단 손수건으로 목 졸라 죽이도록 했죠. 그러나 메흐메드 3세가 술탄에 오르며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은 19명의 동생들을 죽여버린 일은 오스만 제국 전체를 비탄에 빠뜨리는 상황이 되었고, 이때 죽은 19명들 중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왕자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결국 형제 살해라는 악습은 비록 표면적이긴 했어도 공식적으로는 철폐되는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 때문인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하여간 13세의 메흐메드 3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아흐메드 1세는 한 살 어린 이복 동생인 무스타파를 죽이지 않고 옛 궁전에 살도록 보내주었는데, 이 일 이후 그동안 전해지던 술탄이 된 자는 모든 형제들을 죽여야 한다는 법령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술탄을 미치는 연장자가 계승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다고 이후 술탄에 오르지 못한 왕자들의 생활은 절대로 행복하거나 편안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었고, 궁전 한 구석에 유배 장소를 만들어 술탄의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형제들이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넣고 무기한 감금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그들을 가두어 놓기 위한 건물을 채장이나 철창이란 의미인 카페스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카페스에 갇혀 생활해야 했던 왕자들은 여자나 술 등 유흥거리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기는 했지만, 정치, 행정, 경제, 군사 등 권력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는 갇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어릴 적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이들 중에서 술탄이 나오기도 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술탄으로 선택되지 못하면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고, 한정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정신병을 앓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이 절대 정상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살해 법령을 없앤 아흐메드 1세의 아들 이브라힘이 카페스에 유폐되어 있었는데, 아흐메드 1세가 죽은 뒤 그를 술탄으로 추대하기 위해 불러내려고 사람들이 가자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여 공포에 질려 나가려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직접 와서 상황을 알려주고 난 후에야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그는 술탄이 된 후에 정신 이상 때문인지 하렘에 있던 280여 명의 후궁들을 모조리 자루에 담아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는 등의 기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에 오른 자는 형제들을 죽여야 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는 기조가 된 것은 이슬람의 성전인 코란에 게시되어 있는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은 분열이다 라는 구절에 따라 술탄 자리를 두고 제국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형제 살해가 더 낫다고 해석하여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이 같은 미친 법령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